이재명하고 목숨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원이 몇 명 있겠느냐 말이에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명도 안 될 것 좀 같아요. 생각해야지만 고민정이가 뭐랬습니까? 저거 왔잖아요. 고민정이가 어디 뭐 친명계도 벌써 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게 고민정이 아닙니까? 고민정이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게 특강 갔는가 봐. 예.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있고 이대로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쪽 다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그냥 친명 딸랑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딸랑이를 하더니 고민정이가 돌아서 이재명을 지켜달라는지 아니면 이게 이대로 안 되니까 바꿔야 되는지 양쪽에 목소리가 있는데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어느 게 옳은지 고민 중이다. 이게 고민정이가 하는 말이 고민 중이다. 이거 아닙니까? 고민정이가 고민하면 이거는 끝장난 거죠. 거리를 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고민정이는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게 옳은지 모른다는 말은 이재명을 이제 떠나겠다. 저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청래도 그래요. 정청래도 3일절날 일어나고 바로 그냥 스페인에 바르셀로나 가버렸잖아. 이재명이가 분통이 터지지. 아니 자기는 지금 여기 방탄 때문에 3일절날 일어났는데 정청래가 그냥 고민정이하고 가버렸잖아. 바르셀로나. 지금. 과연 저는 이재명이가 원래 외톨입니다. 원래 이게 당에서 계보가 진짜 이게 소수계파입니다. 원래 이재명이가 김인섭 씨 소개로 정동영의 대변인으로 이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정동영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따라서 저는 결국에 친문, 주류, 핵심들 또는 이제 정세균, 이낙연 있잖아요. 이 모든 계보들이 결국 이게 이재명을 떠납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죠.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박지원 이재명 호위무사로 들어왔는데 지난 10일에는 문재인을 방문했어요. 그냥 건강 관련 뭐 얘기 외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서 뭔가 깊숙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원래 이제 11일 부산 식당 강연이 있는데 하루 먼저 내려와 가지고 문재인을 방문을 하고 일체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뭐 재소밭이 싱싱하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박지원 같은 꾀돌이가 본인 스스로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을 만났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좀 앞장을 서주시든가 뭔가 좀 개편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11일 부산 식당 강연에 가서는 갑자기 또 이낙연을 편들고 나섰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영구제명 그런 청원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것은 DJ 세력, 노무현 세력,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 4대 세력이 모여갖고 있기 때문에 4대 세력이 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낙연, 박지원 다 우리 식구다 하면서 이낙연을 싹 편들고 나선 거 보면은 박지원이가 벌써 깜빡이를 켜기 시작한 겁니다. 박지원이요? 본인이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이제 안 했죠. 자기가 정치 구단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옛날에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인가?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대통령이 만날 것이다. 안 만나면 내가 정치 구단 내려놓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정치 구단 아닌데, 근데 누가 뭐 박지원이를 정치 구단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음모 있잖아. 음모 구단. 그 다음에 거짓말 구단.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챙겼죠. 부패 구단. 이런 게 구단이지. 박지원이가 정치 맞춘 게 뭐 있어요. 제가 이제 박지원에 대해서 이제 방송한다고 뭐 문재인이 만났다 하길래 박지원을 이렇게 쭉 검색해 봤더니 이제 박지원도 한물 갔더라고요. 기사를 쭉 봤더니 전부 그 박지원이가 아니야. 한참 내려가야 박지원이가 기사가 나옵니다. 전부 누가 노느냐. 남자 쇼트트랙의 새로운 황제 박지원 이거밖에 안 나와 기사가. 야 남자 쇼트트랙의 새로운 황제로 박지원 선전 올해 금메달 14개를 휩쓸었구만. 박지원이가 올 시즌에 월드컵에서 금메달 14개를 땄더라고요. 이 박지원 기사밖에 없어요. 박지원도 이제 한물 간 거예요. 근데 한참 내려보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뭐 10일 날
10일 날 이제 그 문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양산에 방문한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넣어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게 했는데 건강해 보였고 잔잔한 미소는 변치 않았다. 아니, 야 정말 이게 그 문재인, 김정숙 사진만 보면 이게 막 어제 뭔가 토할 것 같다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이게 잔잔한 미소는 변치 않아. 지금 이게 김정숙이는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흉악하게 변해 있어요. 그게 바람만 봐도 막 속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날 부산에서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부산 이거 하는 길에 아마 이제 그 행 같은데 이 박지원이가 뭔데 그 권력의 풍향계라나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이런 거는 이게 아주 도사입니다, 도사. 예, 그런 거는 뭐 달인이에요, 달인. 예, 자기가 이게 워낙 권력에 항상 양지만 쫓아서니까 양지막에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는가 보고 그쪽만 쫓아가잖아요. 그래가 한 자리 다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장까지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할 거는 물론 이제 그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박지원이도 좀 냄새를 맡아보니 이재명이 오래 못 간다. 이재명이 오래 못 간다. 박쥐도 살 길 찾아야지.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아마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박 칠적의 우두머리, 수박 칠적의 제일 앞에 그 문재인 노잖아요. 네. 아마 이제 문재인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도 이제 그 그때 감자를 캐면서 야 재명아 감옥 가자. 이 감자 캐고 이러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꼬꾸라지면 비대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비대위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누구를 내세워야 될지 그것까지 다 이런 게 논의했다고 깊숙하게 논의했다 봐야죠. 안 그러고 이게 영상까지 뭐 가가지고 그냥 이게 뭐 아무 일도 없이 말로 갔겠습니까? 뭐 감자 캐는 거 구경하러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권 개편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그때 자기가 주류로 편입해 갖고 이재명은 팽시켜버리고 거기서 한번 또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또 문재인 만나고 써놨네. 손수 가꾼 채소밭도 싱싱했다. 그러니까 채소밭보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박지원이 정도가 그래도 이게 국정원장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도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상해 있죠. 지금 이게 대깨문들하고 개딸들이 전면전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대깨문들하고 실적에 1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대깨문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아니 우리 문 대통령을 이게 수박 7적 중에 하나로 제라 돌려니까 막 지금 이게 대깨문이 반격이 나섰습니다. 처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개딸들이 원래 개니까 진흙탕에 이전 투구를 하는데 대깨문들도 뭐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그 아마 차기 지도 체제 이런 거 아마 의논하는 관계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고민정,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 보면은 사실상 변심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새로운 지금 지도 체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쪽에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민정이는요. 고민정이 자기는 고민중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고민정이가 누구냐 하면 경희대 출신입니다. 예. 물론 이게 분교에 공부를 못해가 분교 출신이에요. 근데 경희대 하면 여기 문재인의 후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고민정이가 뭐랬어요?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느낀다 그랬어요. 그랬죠. 숨결까지도 느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고민정이 노래패하는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노래패 있잖아. 이걸 이게 대변인 다 시켜준 게 문재인입니다. 고민정이가 무슨 고민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고민정이는 저는 바로 그냥 이재명 버리고 문재인 쪽에 설 사람이다. 문재인의 여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JTBC가 3월 5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것 보면은 이재명 구속 수사가 맞다 당연하다가 57.3%고 아니다가 39%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직 사퇴해야 한다가 56.8, 유지가 41.4%입니다. 그리고 KBS가 3월 5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것 보면 수사 정당하다가 54, 정치보복이다가 40.7.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그런 구속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5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지금 정당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왔고 한국갤럽이 3월 2, 3일 이렇게 광주 전남 조사한 거 보면은 기소시 대표직을 유지한다. 물론 그거 이제 57.4% 높은데 사퇴한다가 3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발 어떤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저는 지난번에 광주 KBS가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은 이낙연하고 이재명 합쳐봤자 민주당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뭐 40%도 안 되더라고. 두 사람을 합친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걸 저는 보고 우리나라가 한 중도가 한 20% 정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을 보면요. 네. 잘한다가 근데 한 30%대거든요. 후반. 그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50%대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한테 대입하면 거꾸로 돼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구속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게 50% 후반이잖아요. 예. 7, 8.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을 보호하는 건 30%대 아닙니까? 예. 윤석열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서인 보트 중간층이 있잖아. 나름대로 이게 중도에서 왔다 갔다 중심을 잡는 게 한 20% 정도 아닌가. 이분들이 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네. 그러게 보니까 이재명 이놈이 아주 잘못됐거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놈도 구속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20%가 이리 옮겨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해야 된다고 57, 8로 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국민들의 중도층의 단지 민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호남은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 호남 출신 그 변호사 패널을 만났더니 민주화 진영의 돌연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연변이. 야, 이재명이는 일단 중요한 게 민주운동을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데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보기 민주화 운동하면 이게 DJ는 뭐 수많은 옥고를 치렀잖아. DJ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있잖아. 노무현은 이제 대우조선의 뭐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그래도 제3자 개입 걸려고 이래가 조금 이게 처벌 약간 됐지. 조금 했지, 조금. 예. 노무현 조금 한 거예요. 뭐 제대로 한 건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문재인이는 운동할 때 그때 사법고시 2차 시험 붙었거든요. 아마 이게 정식 재판도 아니고 이제 유치장에 잠깐 같이 가지고 그때 그에 사법고시 2차 시험 붙었다니까? 아예 없잖아. 근데 며칠이라도 있었지. 근데 이재명이는 완전히 이건 뭐 어디 검정고시 해가지고 근데 고시 붙다가 연수원 넣어가지고 그때 연수원 졸업하자마자 그 자가용의 카폰 있잖아. 큰 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여자나 만나고 선보러 다니면서 별명이 청년 재벌인데. 근데 친구가 주가 조작 작전하는 거 정보 듣고 한 10억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놈이 이게 아무 행위 없어요. 뭐 전과번도 보세요. 전부 음주운전, 검사 사칭 뭐 한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성남에서 운동권들 요 힘께 나서는 조폭 들고 조금 놓은 게 있죠. 그것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민주화 진영에서 이게 뭐 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돌연변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호남의 분들이 이재명을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이를.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국민의힘이 도저히 못 찍으니까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속으로 이재명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